네, 안녕하십니까. 네, 독립 PD 최영기라고 합니다. 제 명패에는 아주 긴 문구와 그게 위원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이 발제 자리에는 그냥 그동안 30년을 지켜왔던 제 직업, 독립 PD 1인으로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PD연합회 오기현 회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되셔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본업으로 가셔서도 저희의 이 아픈 마음을 계속 헤아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제는 고 박한성, 김광일 PD가 남긴 과제와 제언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의 황망한 죽음이 사실 바로 이 자리를 있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며칠인가 잠깐 방송학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서예를 맡으신 조항재 교수님께서 굉장히 우울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죽어야 모이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첨언을 하나를 더 했어요. 대한민국은 누군가 죽어야 바뀌나 보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자, 잠시 제 발제와 관계없이 이 두 고인의 발자취를 한번 짧게 거슬러 보겠습니다. 이 두 고인의 죽음은 지난 7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남아공 현지 시간 8월 4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황망한 죽음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3일 후, 한국 시간으로 일자로 3일 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틀 후인데요. 7월 16일 밤에 첫 소식을 늦은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협회는 비대위를 형성을 하고 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두 고인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게 제일 급선무였죠. 그러나 이 두 고인을 모셔오는 그 비용은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모금을 시작을 했고 30시간 만에 6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모금액이 거쳤습니다. 그 모금액에는 죄송합니다. 이 독립 PD의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나온 돈과 그리고 방송 작가님들 또 방송사에 있는 동료 PD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대표단과 그리고 EBS의 대표단 유족들과 함께 7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남아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차량은 심했습니다. 그 차량 뒤편에는 채 먹지도 못한 햄버거와 콜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7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두 분을 화쟁한 유골을 들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독립 PD 협회장으로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박관성 PD는 고향 선산의 수목장으로
김광일 PD는 인천 한 납골당에 그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란 그렇게 죽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둔 어떤 이들의 미필적 고의의 다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는지는 제 발제 말미를 보시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발제문이 꽤 길어서 사회자님께서 무려 또 2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다른 분들도 좀 토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심정은 매우 비장합니다. 혹시 제 발제하는 동안 격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송 박사님께서 외주제 생태계를 발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보다 쉽게 좀 그려봤습니다. 피부에 와닿을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피라미드형의 선순환 생태계는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을에 해당하는 그룹 중에 최근에 신생 제작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1인 제작사도 많이 생겼습니다. 박한선 PD 같은 경우는 바로 1인 제작사에 속하고요. 김광일 PD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을병정이라고 명기해 놓은 방송과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속합니다. 사실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는 독립 PD뿐만 아니라 작가, 보조작가, 방송기술직, 보조인력, 거기에 방송 연기자, 엑스트라, 기상 캐스터, 리포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인력들이 이 균형이 깨져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제는 보다 제일 밑에 있는 을병정에 한해 있는 그러한 방송 노동자의 관점에서 발제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MBN 독립PD 폭행 사건 이후 독립PD협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합동으로 해서 노동인권 긴급 실태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을 낮은 보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이 2등입니다. 물론 낮은 보수는 제작비의 비현실성 때문에 그러겠죠. 물론 제작비 현실화, 표준 제작비 설정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1위에 해당하는 이 낮은 보수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낮은 장시간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교양프로그램 외주제자 기본 실태입니다. AD 보조작가 평균 주당 노동시간 70시간 내외입니다. 임금 월 80에서 120만 원. 다음 PD작가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65시간 내외로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임금 연시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요. 전체 평균은 월 250만 원 수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를 다시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8천 원 수준이 되더군요. 2017년 최저 시급은 6,470원입니다. 6,470원보다 조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식소를 거느리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그 위에 조연출연의 보조작가의 시급을 따지면 이것은 임금이 아니라 용돈 수준입니다. 거기다 연속노동 같은 경우는 보면요. 레귤러 프로그램, 예를 들어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 전일, 당일을 합해서 거의 24시간 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1인 다역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PD들은. 실존한 슈퍼맨입니다. 눈에서 레이저만 안 나가지 슈퍼맨 맞습니다. 손바닥에서 폭탄 안 나가요. 하지만 슈퍼맨입니다. 어벤져스 이론이에요. 섭외, 촬영, 운전, 편집, 녹음, 드론, 수중 촬영 등등등. 예,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능으로 봐야 할까요? 혹사로 봐야 할까요?
자, 이런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분명히 죽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동 분업의 파괴에 대한 상대적 지역구는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윤택해지고 활발해지려면 반드시 분배의 원칙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노동의 분배를 통하여 이 사회는 지탱되고 받쳐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노동의 분배는 하늘의 별 따위 같은 보다 더 어려운 현재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원래 영상 작업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직업군입니다. 네, 바로 지금의 작업의 현실에 젊은이들의 회피 직업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조연출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조연출 구했다 그러면 별 땄다 그럽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효과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 독립피디의 시사교양들이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단톡방을 캡처한 겁니다. 수중 촬영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정과 제작비상 수중 감독님을 못 모시고 같이 하시는 분이 촬영했는데요. 즉 담당 PD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금 스쿠버 실력이 있는 분에게 카메라를 맡길 모양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PD들이 수중 촬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길 PD 같은 경우에는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 제작사에서 하다고 해외 촬영을 가서 수중 촬영을 직접 하다가 머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독립피디협회에서는 아쿠아 PD 동호회라는 스쿠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솔선수 보면서. 왜 만들었을까요? 죽을 것 같아서. 이거 큰일 났다. 수중 촬영은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영역인데 스스럼없이 수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날립니다. 옆에 걸 보시죠. AD 막내 최저생도 못 받는 현실. 이것이 이쪽 진입을 막아 후속 양성이 안 되고 카메라도 못 쓰고 조명 동시남들 못 내고 애들 인건비 떼어먹고 막내들 2개% 이상 과료에 사람 추천 안 해주는 일부 악덕 제작사. 이 파괴되어 있는 돌연변이적인 생태계에서는 외주 제작사만 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 착취와 임금의 착취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제작사는 제작비 비현실화에만 할 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는 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드라마는 어떨까요? 여기 남완주시의 페이북을 옮겼습니다. 남완주시의 동의를 얻어서 그대로 실명과 사진을 올립니다. 이분은 모 방송사 분장을 하고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올해 50대 중반에 베테랑 분장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그래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그분의 페이북을 쭉 보면은 드라마 촬영 현장의 살인적 노동시간은 고 이한배 PD의 사례를 차치하고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 내부조차 문제시되고 있었음. 2015년에 올린 겁니다. 이건 오늘 올라온 겁니다. 제가 또 허락을 받고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위에 공백 시간에 집까지 가는데 30분, 출근하는데 30분,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시간 없어 집에 못 가면 공원 화장실이나 공원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노숙자 생활 시작. 방송 경력이 거의 30년 밑박하는 모 방송사 분장팀 차장의 생활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2015년에 이 남한주님께서 제시했던 이것이 공론화되고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마련해지고 했다면 이 고 이한비 PD의 죽음이 있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고 이한비 PD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언을 보면은 이 이한비 PD도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는 자신의 갑질하는 행동을 너무나 뼈아프게 후회하고 힘들어했다는 게 보입니다. 아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의 추모사입니다. 이 추모사의 한 부분에 영상업계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2배 넘는 시간이다. 일하고 있다라고 추모사에 쓰셨습니다.
이게 방송뿐일까요? 이것은 제 페이스북에 광고 업종에 조성하는 분들이 달린 댓글 중을 하나 허락을 받고 캡처했습니다. 고은희 멤버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생략하고요. 저와 일했던 카메라는 조선 새벽 4시까지 부산서 촬영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서울 촬영이 잡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고속도로를 공유하면서 봉고 트럭으로 부산과 서울을 2시간 반 만에 주파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자, 노동시간뿐만 아닙니다. 가장 더 마음 아픈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영원히 마음속에 멍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피디 노무현 시대의 자료입니다. 인격과 무시에 관련된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음 84.6%.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었냐. 방송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 60.2%입니다. 신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 박항성 PD의 부고가 알려진 후에 SNS를 캡처한 겁니다. 여기에 작가분은 박항성 PD와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작가의 페이스북을 동의를 받고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항성 PD가 그 모 방송사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자기가 제작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시사를 들어가니까 작가녀는 왜 같이 안 왔냐라고 했답니다. 시사를 하는데 작가가 왜 필요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또 이 여기에서 글에 언급된 CP에 의해서 제작이 취소됐습니다. 즉 전임 CP는 좋은 계획이다. 편성해보자. 그래서 계약사도 없이 박항성 PD가 자비를 들여서 촬영을 상당 부분 진행한 그러한 아이템이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PD는 그거 방송이 될까? 이것은 불방 조치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사 없이 진행하고는 아주 과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아래 꽁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독립 PD의 대화예요. 독립 PD의 형,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왜? 왜 그 땡땡땡 CP 있잖아요. 시사할 때 욕부터 시작하는. 알지? 왜?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욕도 안 하고 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고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형,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뭔가 터진 거죠? 소설 쓴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땡땡땡 CP는 시사를 받던 독립 PD가 피로와 심지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시사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가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이것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방송 인력 중에는 여성들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스러운 고유 성의 피해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있다가 87.5%이고요. 방송사 소속 관리자 직원의 빈도가 45.5%입니다. 2008년도 모 방송사 옥상에서 보조작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묻혔습니다. 수선결과 젠더 문제가 얽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청춘 여성들 일자리 없지만은 그래도 이 방송 쪽으로 우리 20대 청춘 여성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혼의 꿈을 갖고. 그러나 그 청혼의 꿈이 열정페이라로 혹사당하고 가혹한 연속 노동시간에 호흡하고 결국은 1년, 2년, 3년을 못 견디고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송 콘텐츠의 미래가 있는 걸까요? 자, 저는 이 묵시록이 아니라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이 죽음의 기관차는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 발표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또 발표한 사례들은 매우 중증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사만 조사해서는 실제적인 짓을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문체부 조사는 방송 외주 인정 기준 실태 조사라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앞에 열거한 극히 일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고민해 볼 문제이죠. 자, 그래서 현재 조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조사가 갖춰야 할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모든 제자 인력과 실현자 그룹을 포괄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서 빠진 직구는 앞으로 영원히 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제작사는 물론 독립 PD, AD, 작가, 보조작가, 음향감독, 기술보, CG, 촬영감독, 촬영보, 음향감독, 음향보, 조명감독, 조명보 등등등등등 모든 인력을 포함한 게 필수입니다. 또 실현자 중 가장 열악한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군도 포함되어야 하지요.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심층 조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집단 면접, 심층 면접 등 면접 조사 외에도 동행 조사와 참여 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이것이 학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초 문접, 설문지 설계, 테스트 설문, 설문지 수정의 정책에 따라 각 직군에 최적화된 설문지 설계, 엄밀한 설문 결과 분석, 모든 면접 녹취 및 문서화. 이래야만 학술적 요건을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결정해 줘야 되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인가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의 기관지를 멈추게 한 또 하나. 방통위는 방송사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 압박이라는 것은 목을 조이는 게 아니에요. 목을 조이고자 하는 압박이 아니고요. 건설적으로 가기 위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의 압박이 없다면 방송사는 어떤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내라 그래도 제출 안 해요. 따라서 구조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철저한 부서가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거죠. 이 구조적 대안을 위한 첫걸음은 어떻게 떼야 할까? 자, 정책 수립이 가능하려면 연구조사와 로우 데이터가 필수이죠. 그럼 정책 대상이 몇 명인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정책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자, 현재는 방송 스텝에 수재된 정보조차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모든 국가기관이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예 없습니다. 자, 구조적 대안을 첫걸음은 어떻게 떼는 거라 해서 인구조사와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필수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케이스입니다. 자, 방송수단 노동관계 열악을 인지했어요. 자, 기초조사 했습니다. 기초조사 해보니까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나눔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성이 인지가 됐어요. 됩니다. 그래서 지시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파악해라. 자,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조사 및 정책 대안 나오겠죠?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 지시는 내렸는데 파악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인원 파악 조사 안 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우리는 제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떠들었던 모든 인력들은 사실 원래부터 없던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고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후부처를 배분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지상파는 방통위, 외주사는 문체부, PP는 과학기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작 종사자는 정해진 중후부처가 없어요. 예.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실제 예입니다. 독립피디 일세 인천방송 같은 데서 FD로 했습니다. 이거 방통위 소속입니다. 방송사니까. 그 다음에 KTV 일용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 이게 국정홍보처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자, 그러다가 제작사 PD가 됩니다. 이직을 해요. 그러면 문체부 소속인가요? 그러다가 EBS하고 이렇게 개인 계약을 해요. 네. 그럼 다시 방통위 소속이 돼요. 산업방송 외주 제작을 해요. 회사 하나 차렸어요. 그럼 이게 산업부예요, 문체부예요, 과기부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부서가 각양각색이죠. 한 사람 앞에 유관부처 3개 이상인 상황은 도대체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주 유지 편제의 모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촬영 보조수 때문에 하루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8월 23일 04시 광고 촬영 종료됐어요. 예, 촬영 보조는 막 일합니다. 여기저기.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8월 23일 17시에 스포츠채널 야구 중계 준비 개시 들어갔습니다. 네, 특수교용지로 고용돼서 하는 거겠죠. 아이쿠 영장전 난데 8월 24일 영장전 0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중계 종료됐어요. 그 다음날 06시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 촬영 나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아우성입니다. 자, 같은 사람 같은 일제 아침에 주무부처 저녁에 주무부처가 다르죠. 따라서 사람 중심의 주무부처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독립 PD 작가들 이러한 인력 등등등의 인력들은 방통위가 맡아주신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작 인력의 실효성 보호가 가능한 유일한 뭐 배우라든지 성우라든지 리포터, 기상캐스터 이런 실현자 그룹들은 문체부가 맡아주신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나옵니다. 방통위 주무부처가 되어서 제작 인력 등록제를 실시하면은 상당 부분이 가능하게 이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제작 인력 등록제라는 게 무엇이냐? 모든 제작 인력을 방통위에 등록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영구 귀속되는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등록 유무의 존재와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주민번호도 함께 개인에 귀속되는 거죠. 이 모든 존재 계획 시 고유번호 사용을 해야 하면은 사업주는 고유번호 없는 자와 계약을 불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 시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에 등록을 해야만 임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건 금융기관의 고유번호를 통한 입금 시 입금 데이터만 방통위에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이 경제의 흐름, 이 방송산업의 어떤 그 화폐 유통의 흐름을 그냥 앉아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작 인력의 숫자, 급여 현황, 형태, 실업, 경력, 단절 등등등까지도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전산 전문가에 물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침해가 없이 등록 시스템 설계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 등록제를 한번 시행했을 뿐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한 인적자원 숫자가 파악할 수 있겠죠. 노동시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숫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쪽집게 근로감독이 가능하죠. 정확한 권력관리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력 풀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필요한 정확한 재원 규모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다음, 외주제작사의 정확한 규모, 사업 영역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등록 안 시키고 일 시킬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또 이명 계약을 통해서 얼마 주기로 그냥 계약하고 사실은 너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입금 시켜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전반부에 열거한 수많은 인격 모독, 또 계약서가 없는 일방통행, 젠더 문제 등은 이 등록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내 신고센터 운영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 신고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이 등록제 주체인 방통위의 신설이 만들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 방통위 담당관은 이렇게 부서가 찢어져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보다는 협조 공문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비효율 사건 처리 기간은 장기화될 수가 없고 이것은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 부처가 신고센터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신고센터 개념이 정립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식 정부 조직으로 신설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 위상은 대통령 혹은 국민총리 직속의 상설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공정위, 노동부, 문체부, 과기부, 여성부, 국가위원회 등 유관부처가 참여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은 불공정행위, 노동착취, 인격모독, 젠더폭력 등 신고가 가능하게, 익명으로도 가능하게, 그래서 직권조사를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징금도 때리고 또 나아가서는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조치도 하면 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감사와 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하죠. 이 신고조사의 범위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제작사, 상당한 경력이 있고 어떤 팀장급인 디렉터급의 인력조사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또 모든 제작 인력과 현장군을 총망라해야 되죠. 방송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을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정도의 권한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 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직을 운영하기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 표준계약서 협상 시 문체부 소관만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재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문체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예. 그 노력에 대단히 고마움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 표준계약서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사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문체부 방통위 공동주재의 표준계약서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표준인건비 기준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문체부 단독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를 조직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표준계약서 재협상 완료 이전까지 현재 문체반을 임시로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통위 시행령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 재개정이 없이는 이래 조직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국회의 과제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열리는 이곳이 바로 국회이지요. 바로 이곳의 과제로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센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신고센터를 개소를 제안을 드립니다.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의 TF팀으로 구성하고요. 여기에는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여성부, 국가인권위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현재 문화부안을 임시로 적용하는 거죠. 다음에 상성기구를 통한 테스트기구로도 활용합니다. 임시구에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위한 데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상설기구를 전환을 하고 법률 개정을 맞춰 공식 상설기구로 구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센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과제는 국회에 있다고 그랬죠. 자, 국회 역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폐지. 좋아. 폐지가 정이 어렵다면 엄격한 사유제한 및 연속노동 시간의 제한, 휴식권 보장 등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큰 반발 예상됩니다. 다음 방송법. 박근혜 정부 때 개정된 방송법의 원상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특히 거기에 특수관계 법인 금지 조항이 폐지됐는데요. 이 특수관계 법인 금지 조항 다시 넣어야 됩니다. 특수관계 법인이라는 것은 KBS가 최근에 살리면 몬스터 유연형 같은 법인체를 말하는데요. 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서 상당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함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상복귀가 정이 어렵다면 재하청 금지, 통행세 금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특정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어느 그 사를 아니면은 안 되게끔 딱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는 단가가 더 저렴해요. 하지만 여기밖에 못 써요. 다음 동일 프로그램 동일 제작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이 반드시 포함된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종을 신설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방송사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시작도 안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언론 유관단체 시민사회 연대해가지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신고센터 신설을 포함하고 금기법, 방송법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는 방송 스태프뿐만 아니라 금기법 59조의 다른 업종을 포괄하고요. 여러 특수 고용주를 포괄해 보호하는 특별법을 전환이 필연적입니다. 특히 화물 노동자는 양쪽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세대 확대가 불가피하겠죠. 국토노동부 들어오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요. 노동부가 아니라. 이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길게 차분차분 장기행을 입법연구와 여야를 막론하고 포괄하는 정치 행동을 제언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기관치를 멈추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절실하다. 이것은 문체부와 방통위의 협조 체계를 이루어져야 된다. 방통위 주관의 제작인력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신고센터를 설립하자. 그리고 당장 임시신고센터를 개설을 하자. TF팀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금기법과 방송법 개정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외주 정책 리네이밍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주라는 단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공동 발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입니다.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분의 죽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제가 말씀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PD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지요? 방송작가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지요? 지금 이 시간에 밤새면서 조명 삼각대 쥐어잡고 꾸벅꾸벅 주는 조명 보조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시간 기다렸다가 5분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는 보조 출연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변호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에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이 사안을 계속 모른 채 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겐 국가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